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이 신용카드와 신용 등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신용카드 여러 가지 썰들이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뭐 이렇게 쓰면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 아니면 뭐 조회만 해봐도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 아니면 현금 서비스를 받아도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신용 등급에 관련한 썰들을 많이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과 조사를 바탕으로 한번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용카드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신용 등급이라는 걸. 정말 특히 이 20대 초반에 그리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이 신용 등급의 무서움, 신용카드의 무서움을 정말 모르고 잘못 썼다가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나락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 회생 절차를 걸친다거나 파산 절차를 걸치는 행위까지 갔을 때 날아간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절차까지 간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신용이 엄청 낮다라는 거고 돈도 없다라는 걸 뜻하고 이걸 한번 겪고 나면 몇 년 동안 이상은 이제 금융거래도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정말 힘들어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나라까지 가는 단계가 없으려면 우리가 앞으로 신용등급을 젊은 사람들은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 점수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국내에는 두 개의 신용평가사가 존재를 합니다. 나이스 평가정보원과 KCB 신용평가사 요 두 개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요 나이스 평가정보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뭐 나이스에서 가끔씩 토스에서 날라오죠. 당신 신용등급 몇 점인가요? 하면서 예전에는 과거에는 KIS라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나이스 평가정보원과 나이스와 합쳐졌습니다. 합심이 되면서 결국 하나로 통일이 됐는데 나이스 평가정보원으로 운영이 되다가 요 KCB 신용평가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요 KCB 신용평가사는 은행하고 카드사 등들이 같이 합작해서 만든 평가 뭐 위원회 같은 정보원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두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신용평점을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 신용평점을 통해서 신용 점수를 낸 걸 갖고 등급을 먹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과 대출 승인 여부 그리고 금리 등 그런 거에 차등을 두면서 은행을 이제 운영해 나가는 것이죠. 신용 평점은 보통 1년 안에 90일 이상 연체될 확률을 수치화한 거를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90일과 3달은 좀 다릅니다. 90일 이상 연체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1년 동안 90일 이상 연체될 확률이 높을까요? 하는데 정말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90일 이상 연체가 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 자, 신용평점별 장기 연체 가능성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처는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원에 있는데 1년 동안 90일 이상 연체 가능성이에요. 12월 말 기준으로 점수대별로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900점, 800점 등급 1%도 안 됩니다. 상위 등급은 여기는 중위인데 상위 등급은 당연히 1%도 안 되고 요 400점, 300점부터는 매우 높은 수치다. 1.20이라는 퍼센트지로 장기 연체 가능성이 낮다. 당연히 그러니까 신용 등급과 점수에 따라서 금리와 은행에서 금리와 대출 한도 그리고 승인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 이렇게 벌써 연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등급이 아래로 갈수록 이거는 수치화할 수밖에 없다. 자, 신용 전수별 인원 분포도를 한번 볼게요.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4,800명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죠.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800점 이상이 이제 절반 이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요 구간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한 약 3,3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용등급이 우리나라의 절반 50% 60% 이상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신용등급이 800점 이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점수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달라지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이유는 바로 예상 손실률 때문이다. 이 예상 손실률은 은행에서 하는 거지만 뭐냐면 그냥 간단해요. 과거의 손실률을 근거로 해서 미리 계산한 손해 비율이에요. 이제 우리 현재 금융기관 대출 평균 예상 손실률이 3%대라고 합니다.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이런 예상 손실률을 계산을 해서 과연 몇 프로인지 사람마다 등급마다 매겨서 이걸 갖다가 수치화하는 거죠. 그러면 그 등급별로 그 점수대별로 얼마나 이제 대출 금리를 나눠서 적용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갚을 수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제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자기가 연봉이 뭐 2천만 원이었다. 3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제 한 해가 지나면서 연봉 계획이 3,200이 됐다. 그러면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가기 때문에 대출을 기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좀만 올라도 은행에 제출을 해서 금리를 인하를 받거나 다른 더 싼 금리가 있는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런 금리, 대출 신용 점수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 신용평가 요소는 크게 5가지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첫 번째, 상환 이력, 개인 부채 수준, 신용 거래 기간, 신용 형태, 그리고 비금융 마이데이터 요 5개의 요소를 갖고 크게 신용평가를 하는데 퍼센티지가 제일 높은 게 요 상환 이력입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현재 연체가 있는지, 과거에 채무 상환이 있는데 밀리진 않고 냈었는지 요걸 보는 게 28.4%나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부채 수준, 내가 지금 현재 빚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른 은행에서 현재 대출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24.5%로 높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게 바로 신용 행태입니다. 내가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하나도 안 쓰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카드를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쓰면서, 신용카드가 조금 빚지는 것 같아서 싫다 하면 현금을 갖고 체크카드에 조금이라도 돈을 넣어놓고 쓰면서 절대적으로 은행에 대한 이력을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출을 받든 카드를 만들든 금리를 인하를 받든 뭐든 간에 평생 금융과 거래를 끊고 살지 않는 한, 금융 거래를 해야 되는 순간이 없을 정도로 만들지 않는 한, 그냥 있는 한 결국 신용카드를 무조건, 아니면 체크카드 무조건 써라. 저는 그게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래 기간도 봅니다. 이건 좀 퍼센티지가 낮긴 한데 요 세 개에 비해서 그래도 최초로 개설한 기간, 몇 년 동안 얘가 우리 은행에서 썼는지, 과거에는 몇 년 동안 쓰다가 그래도 해지를 했는지, 그러고 해지하는 것보다, 해지 이후부터 최초로 개설한 것보다는 최근에 개설해서 얼마나 유지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개설 기간이 조금 많이 본다. 그리고 선실 납부 기록, 요거는 뭐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에 동반돼서 날라오는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내가 연체가 없고 과거 채무를 잘 상환한 이력이 있다면 선실 납부 기록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연체되면 정말 신용등급이 바로 하락하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연체는 점수가 내려가는 것이지 바로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긴 하는데 점수가 좀 내려가면서 바로 내려간다고 해요. 그런데 올라가는 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연체를 해소한다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올라가는데, 이것도 뭐 오늘 연체 갚았다고 해서 내일 바로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한두 달 있다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체 일수가 4일 이내는 연체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연체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4일 이내거나 연체 금액이 10만 원 미치면 조금 밀려도 이거는 연체를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착오나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단 5일 연체부터는 크게 신용점수가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일째까지는 깜빡할 수 있지만 5일째부터는 그럴 수 없다. 5일째 연체가 되면 정말 신용등급이 900점에서 700점대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그래요. 꼭 이게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회원이라든지 VIP라든지 뭐 이런 거 됐을 때 항상 제공을 하는 쪽에서는 자기네 이득은 크게, 손실은 적게 보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때문에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회원을 뭐 유치하는 어떤 가게나 아니면 뭐 회사나 이런 데서도 보면 VIP 등급까지는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VIP가 되면 뭐 혜택 같은 거 주죠. 다만 VIP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용을 안 한다면
바로 등급이 내려가죠. 실버나 골드로. 네, 이런 것처럼 신용 등급도 점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만큼 연체는 하지 말아라. 연체는 진짜 신용 등급의 최악의 최악,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등급 관련된 요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용 등급과 관련된 썰들은 모두 진실이었다. 어떤 부분이냐? 일단 은행권 대출, 그리고 저축은행 대출, 체크카드 쓰면 신용도 좋아진다? 네, 카드론 대출, 리볼빙 이용 이런 것들은 모두 진실입니다. 뭐냐? 자, 여기 주요 평가 요소에 보면 저위험 대출 발생, 그러니까 이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 요런 평가 내용으로 평가를 하고 신용 등급을 고객을 저위험 대출 발생은 뭐죠? 은행권 대출이 있냐 없냐. 요거는 1금융권에서 은행권에 대출 받으면 저위험 대출을 분류해서 마이너스를 하나 이렇게 칩니다. 고위험 대출 발생은 마이너스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해서 요거는 제2금융권 이상이죠. 저축은행 대출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이용 지속했는지. 제가 그래서 카드는 없애지 말라고 했죠. 체크카드라도 이용해라. 요거는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이용을 계속 하네, 안 없애고 계속 하네 라고 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단기카드 대출 이용, 서비스, 카드론 대출, 아니면 현금 서비스, 리볼빙 이용 이런 게 다 단기카드 대출 이용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체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채무 보증을 줬었는데 그걸 해소했다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결국 플러스가 되는 요소는 체크카드랑 채무 보증 해소, 빚을 갚는 거, 빚의 요소를 없애는 거 말고는 모두 다 마이너스가 맞다. 은행 대출도 결국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도 3금융권도 다 이제 고위험 대출 발생이라고 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카드론, 리볼빙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쳤나요? 네, 미친다고 하네요. 절대 리볼빙 하지 말고 조금만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카드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점수별 대출 보유 고객을 한번 볼게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195만 4,800, 19만 1900, 죄송합니다. 1900만 정도, 2000만 정도가 되네요. 네. 어쨌든 요게 대출을 보유하고 국민은 절반도 안 되죠. 다 합쳐도 1900만 뿐이 안 됩니다. 반면 신용카드 보유자는 3300명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놓고 보면 요 나이스 평가로 이제 나이스로 평가와 이제 협력된 기관들이 있어요. 가입되어 있는 기관들이 뭐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뭐 등등해서 몇 가지 은행들이 다 있고 또 고객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을 꼭 다 나타낼 수 있는 수치는 아닌데 생각을 해보면 웬만한 메이저급 은행들은 다 나이스 평가랑 협력이 되어 있고 플러스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라든지 아니면 밑에 20세 밑에 아이들이죠. 네, 10대, 네, 청소년, 유아, 영아, 뭐 신생아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럼 그런 수를 다 빼고 나면 사실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게 국민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절반은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요 수치를 빼도 2천만 정도에 된다면 꽤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등급별로 보면 결국 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등급이 높은 사람이다. 네. 대출을 밑으로 갈수록 등급이 낮으니까 대출이 당연히 안 되겠죠.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화대로라면 대출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요 수치를 넘어선 700점, 800점, 요 이제 1, 2등급 정도 되겠죠. 1, 2등급 정도의 사람들은 모두 대출을 보유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신용정서라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용점수는 상환 능력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 900점이다, 990점이다, 신용점수가 그런 건 그냥 1등급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의지가 대단하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990점이다라는 거는 재벌가의 자녀도 990점일 수 있지만 길가에서 이제 뭐 청소하시는 분이나 구두 닦으시는 가게 아저씨도 과일 가게 아저씨도 1등급일 수는 있어요. 왜냐? 돈을 많이 빌리는 걸 신용 점수와 등급화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빌리든 간에 조그만한 소액이더라도 얼마를 빌리던 간에
그거를 연체하지 않고 잘 갚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 신용등급과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용점수는 의지로 판단을 하고 보라 생각을 하면 된다. 신용이 좋은 가게 아저씨가 당연히 망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제가 말을 했죠. 능력과는 별개예요. 신용점수는 그 가게가 망할 확률과 망하지 않을 확률과는 전혀 반대, 전혀 다른 것이다. 상환 능력은 보통 갖고 있는 재산, 부채, 소득을 따져서 구분되어서 측정된다. 이런 걸 상환 능력을 볼 수 있는 게 보통 DSR이거나 LTV를 놓고 보는 걸 이제 은행에서 하는 거죠. 예, DSA와 LTV를 놓고 이제 그 퍼센티지를 쫙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상환 능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얼마까지 한도를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고, 이제 신용 등급은, 신용 점수는 당연히 이런 능력이 좋은 사람은 신용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거는 신용 점수가 등급이 절대 능력을 말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신용평가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유형이 뭐냐라고 보니까 카드도 대출도 소득도 불규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thin filer라고 합니다. 뭐냐면 얇다. 네, 파일이 얇다라고 해서 카드 이력도 없고 대출 이력도 없고 그렇다고 뭐 소득도 불규칙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용정보를 수집을 해보니까 파일이 너무 얇은 거예요. 그래서 thin filer라고 합니다. 얇은 파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를 점수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조사하고 제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정말 카드는 절대 없애지 말자라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 돈 아낀다고 체크카드조차 안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크카드라도 무조건 써야 내 신용 등급이 좋다.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내가 소득이 줄고 굉장히 없는데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을 받는데 라고 하면서 또 뭐 연금 받으면서 생활하는데 신용카드가 웬 말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용카드를 안 만드셔도 됩니다. 대신 제발 체크카드라도 만들어서 쓰자. 절대로 이 신용 등급과 신용 점수는 절대 아무것도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고요? 신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사들이 여러분들의 대출을 하려고 할 때 너무 얇아서 점수도 못 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대출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소득은 웬만하면 규칙적인 소득을 좀 만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신용카드가 싫다면 체크카드라도 써라. 이게 신용등급에 가장 좋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